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 직전과 연휴 기간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지도하고 있는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문민시대 이래에 30여 년 동안 이어온 이 자유민주 체제 아래에서의 헌정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이미 훌쩍 지났습니다. 2년 9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사실상 거의 장악했고, 이제 설 직전까지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실세들을 향한 여러 게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도록 이 부분에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실에 가두고 포로로 하는 정도로 치밀하고 과감하고 상상 밖의 일들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을 상대로 앞으로 80일 남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대하는 물론이고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획득해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무기력증에 빠지고,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침체한 한국당을 지도하는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50 정권 하에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1야당, 그 각기 시간의 차를 뒀지만은 그 제1야당이 국민에게 호소하고 이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 방법과 결연성에 있어서는 거의 나는 동질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신민당은 구호가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피의 강을 건너 죽음의 산을 넘어 쟁취된다. 광주 항쟁을 일으키고 군부의 탄압으로 탄생시킨 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이 일을 하고 있는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거 이상으로 유효한 구호가 없었습니다. 근데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걸맞도록 김영삼 총재가 생명을 담보한 23일의 투쟁을 하고 길거리에서 젊은이들과 우리 야당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루탄에 맞서서 싸운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내건 구호가 한낱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 3월 달 이후에 3개 위헌적인 반국민적 악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것을 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교안 대표는 내 목숨을 걸겠다. 그 삭발도 하고 9일간의 단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삭발과 단식의 그 결연성은 이미 약발이 다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그친 형국이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무기력하게 본회의장을 민주당과 1+4 정파에게 그냥 내주고 이 3개 법안을 편안하게 통과시키고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게 로텐다홀에 모여서 손팻말에 악법 폐지, 날치기 이렇게 항의하는 일종의 변형된 시위라 그럴까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텐다홀을 한번 점령해라. 로텐다홀을 점령해라. 300에서 500명이면 충분하다. 로텐다홀을 점령해서 국회 이사당 들어가는 그 홀의 문을 막아라. 300에서 500명이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어느 분은 그게 가능하느냐, 가능하냐, 출입이 안 될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국회의 구조 그리고 국회 생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의 안내로 일시에 수십 명 또는 100명 단위로 로텐다홀에 밀고 들어가서 퍼질고 앉는데 경위들이 와서 뜯어내요? 천만의 말입니다. 경위도 민심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못 뜯어내요. 현재 국회에는 경위는 3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로텐다홀을 점령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뜯어내려고 그러면 굉장한 폭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럼 민심이 비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3대 악법이 저지될 수도 있다. 그거 한번 못 해보고 무기력하게 퇴각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자유한국당이 침체 위기에 빠지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렇게 비판받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설 연휴 직전에서 설 연휴 기간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연휴 시작 전인 지난 금요일 날 황교안 대표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의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헌선을 확보하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 체제를 완화시키는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가고 개헌선을 확보해서 개헌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완화하는 개헌은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각 책임지고 둘째로는 이원 집정제인데, 아마도 하게 된다면 이원 집정부제를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일 이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떡받침하고 있는 1+4 정파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고 제1야당이 3분의 2 이석을 확보해가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것 절대로 환영할 것입니다. 왜 환영하느냐?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놔야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각종 부정비리, 검찰을 해체해갖고 수사를 중단시킨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유실돼 버리고, 그래 그들의 신변이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이걸 꿰뚫지 못하고 가령 그때 가서 그런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제1야당의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그런 한가운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모호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 달 전에 이낙연 총리가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사퇴하면 민주당에 복귀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종로에 출마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 뉴스가 들릴 즈음부터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한다는 그 입장을 선점을 해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냥 나는 종로에 나가겠다. 상징적인 거. 청와대가 있는 그곳에 나는 나가겠다. 나한테 붙을 사람 누구든지 나와라. 이런 태도를 취하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꽁무니 빼는 소리를 하고 있어. 꽁무니 빼는 소리를 하고 있어. 험지 출마하겠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나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밀리니까 한 달 반 전 5개 집회에서 험지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뉴스가 돼서 종로라는 말 빼고 험지 출마한다고 하니까 황교안의 입에서 험지 출마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뉴스가 돼버렸어요. 그 뒤에 다시 또 모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어떤 학자가 이 황교안 씨가 이번 총선거에 지역구에 출마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는 지역구에 안 나오고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지만 그것도 체면음짓이니까 비례대표도 안 나오고 아마도 지역구나 비례대표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저도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안 하고 무슨 뭐 백의종군하면서 선거를 지휘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대표, 손자병법에 장수가 앞장서서 싸우지 않으면 그 장수 밑에는 약졸들만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약졸들이지만은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앞장서서 싸우면 그 약졸이 강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손자병법의 이론입니다. 싸우지 않은 장수, 헌정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이런 전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8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싸우지 않는 자세를, 꽁무니 빼는 자세를 이게 기자회견에서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개헌까지 하겠다. 이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둘째로
일어난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뭐 중심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혁신통합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요. 그리고 대통합을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제일 많은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걔가 뛰쳐나온 새보수당 이렇게 먼저 합하고, 그 다음에 이현주 당, 그 다음에 광장에 분출하고 있는 그 제약 세력을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 중심을 잡고 제1야당으로서 투쟁하고 승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대표가 개연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다 자연히 빨려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이게 허술하니까 지금 광장에서 새 정당이 하나 나오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 강력한 정당이 수도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정당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거는 김문수 전 의원이 대표가 되고 전광훈 목사가 뒷받침하는 광장의 국민혁명당이 지금 탄생하기 전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게 도대체 질이 멸렬하다.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어우러져 가지고 이 잡동산이 들이지 이게 뭐냐.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광장에서 싸운 사람들이다. 10월 3일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를 모고도 우리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리는 너희들이 듣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원 수가 현재 100명 좀 넘는다는 그만 까고 퍼질고 앉아가지고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는 짓거리를 봐라. 우리가 분출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표, 김문수 전 의원과 전광훈 목사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거 대항할 말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아마 당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침체되고 황교안 대표의 이런 리더십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독자 정당 만들어 국회의원을 수도권에서 곳곳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건은 자유한국당 중앙대학 학생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 제가 이름이 지금 깜빡했습니다만 김 위원장이 설 연휴 직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 중앙대학교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학생들 모임인 우리 모임에 속하고 있는 학생들 전부는 탈당하고 새로 젊은이들이 만든 강력한 투쟁 정당인 정민당인가에 우리는 모두 입당하겠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위에 군림하는 사실상 총통의 지위에 올라 있는데도 광장의 민심은 문재인 아웃이다. 문재인 내려와라. 이게. 자유한국당은 슬며시 문재인 스톱이 되기. 문재인 스톱이 되기. 그러고 무슨 개헌을 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느냐? 또 하나 민망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설 연휴 직전에 문화일보가 어디 1회에서 한 조사입니다. 저는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이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강력한 야당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그 반드시 조사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게 모집단 자체를 이미 고정시켜 놓고 한다는 설도 있고 이러니까 자, 그건 그렇고 문화일보가 어디 1회가 간 조사니까 일단 믿을 수가 있는데 20대 유권자들만 상대로 해갖고 다음 대통령 당신들은 누구를 선호하느냐.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명해서 나열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이 설문을 던졌습니다. 응답자 중에 약 50% 가까이는 현재로선 대통령값을 나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고 나머지가 응답을 했는데 11.5%가 이낙연 그리고 쭉쭉쭉쭉 이렇게 도토리 키재듯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황교안 대표가 9등에 2%, 9등에 2%, 이낙연 11.5에 황교안 2%, 9등에 2%. 이 젊은 20대 청년들 이 뇌리에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황교안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황교안 제1야당 이 헌정 위기에 강력한 제1야당 뭔가 싸우는 제1야당 단식을 해도 무슨 끝까지 해보는 야당 그리고 로센다호를 점령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야당 이런 이미지 이런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랑 2%의 9등 황 대표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가 지도하는 이 현실에서는 이 대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균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이 단계에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핵심부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당대표의 성격이나 성정상 지금과 같은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해갈 수밖에 없다. 마치 장관이나 총리 자리에 앉아서 매일 결재받고 그리고 지시하는 여기에만 숙달돼서 거리에서 민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싸울 줄 모르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건 당대표 자리에 계속 그걸 유지있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비상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체제를 만들어서 강력한 지도력의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광장에 김문수 당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이현주 당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그래야 유승민계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그 모태로서의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중에서 지도급에 속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제1야당 대표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사태를 여러분 민망하고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지켜볼 것입니다.